안녕하세요. 주애란의 나른한 오후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잠시나마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달콤한 휴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 서울에서 마지막 밤이었어요. 창가에 기대무원이 불빛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홀짝였습니다. 5년이라는 공무원 준비 시간이 제게 남긴 건 공허함뿐이었어요. 준호야, 이번에는 꼭 될 거야. 어머니와 친구들의 위로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결혼식 청첩장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막연하게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쿄, 시부야의 작은 원룸. 좁고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무언가에 해방된 듯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이 제 새로운 시작을 비춰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자카야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오미예요. 23, 미대생이라고 말했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날 일이 끝나고 간단한 요기와 함께 사케를 마시게 되었죠. 제 앞에 앉은 그녀는 준호상 일본 술은 어떠세요? 그녀가 공손히 술을 따라주는데 처음으로 어른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할 곳도 없었죠. 시부야의 밤거리는 형형색색의 우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준호상 우산 없으시죠? 빨간 우산 아래서 그녀는 방긋 웃고 있더라고요. 같이 쓰실래요? 그녀가 다가오면서 은은한 향기가 뒷냄새에 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살짝 닿았어요. 나오미의 긴 머리카락에 맺힌 빗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어요.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꿈이나 제 고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많이 부끄러우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나오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해와 따뜻함,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를 그런 감정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자카야의 붉은 조명 아래서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그녀의 하얀 목선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기모노 사이로 살짝 보이는 쇄골의 곡선에 자꾸만 시선이 갔죠. 준호상, 오늘도 늦게까지 계시네요. 퇴근 무렵 나오미가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녀의 체향이 은은하게 번져왔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서로 스치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묘한 설렘이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나오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퇴근 후 좁은 골목길에서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준호상,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 참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달콤한 사쿠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엄마는 늦으실 거예요. 나오미의 말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어스름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나오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그녀의 기모노 자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준호상 손이 차가우시네요. 그녀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비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오미의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달콤한 긴장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달빛이 드리운 방 안에서 나오미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우리의 심장 소리를 가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상. 나오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제 떨리는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호흡은 하나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 준호상. 나오미의 목소리는 한국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더 여리고 청아했죠.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섬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감정 표현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수줍음 속에 담긴 대담함이 있었죠.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사쿠라 향기처럼 부드러웠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섬세한 감정선, 자연스러운 몸짓,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준호상. 이대로 나오미의 떨리는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오미가 학교에 간 사이 나오미, 엄마 유키코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젯밤, 나오미가 행복해 보이더군요. 유키코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커피를 건네는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우연인 듯 그렇지 않은 듯한 접촉이었죠. 나오미는 아직 순수해요. 하지만 난 유키코 씨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녀의 기모노 사이로 보이는 목선이 더욱 도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굳어버렸죠.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이런 위험한 긴장감이 왜 이렇게 매혹적인 걸까요? 나오미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유키코 씨가 와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어젯밤 나오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오미와는 달리 전 좀 더 성숙한 사랑을 알아요. 유키코 씨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가 와인잔을 건네며 손가락이 스쳤죠. 나오미와는 또 다른 어른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러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욕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준호상, 나오미의 맑은 목소리. 순수한 사랑과 위험한 유혹 사이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유키코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오미가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요. 차 한잔 하실래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평소보다 진한 아로마 향이 느껴졌습니다. 유키코 씨는 평소와 다른 기모노를 입고 계셨어요. 준호 씨,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당신을 보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달빛이 그녀의 하얀 목선을 비추고 있었죠. 순간 나오미의 순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위험한 감정, 과연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준호상, 이리 와보세요. 유키코 씨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에게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나오미의 상큼한 향기와는 전혀 달랐죠. 당신과 나오미가 나누던 그 시간을. 유키코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오미였어요. 준호상, 지금 어디세요? 친구랑 일찍 헤어져서. 순수한 그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키코 씨가 천천히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순수한 사랑과 성숙한 유혹 사이에서 이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도 위험했습니다. 나오미가 오고 있어요. 유키코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어머님, 이러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현관 앞에서 나오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키코 씨의 붉은 입술이 제게 다가오는 순간 나오미의 맑은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엄마, 준호상, 나오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유키코 씨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유키코 씨의 달콤한 속삭임이 제 이성을 흔들었어요. 순간 나오미와의 추억이 스쳐갔습니다. 이자카야에서의 첫 만남, 빗속의 우산, 달빛 아래 순수했던 그 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 문이 열리려는 찰나. 이 순간의 선택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유키코 씨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상이 여기 계셨네요. 나오미의 환한 미소가 방 안을 밝혔습니다. 유키코 씨는 순간적으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오미의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유키코 씨의 깊어진 눈빛이 제 가슴 한켠을 흔들었습니다. 나오미야, 오늘은 함께 저녁 먹을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유키코 씨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유키코 씨의 시선이 더욱 깊어졌고 나오미는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준호상,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나오미가 어느 날 말했죠. 무슨 뜻이에요? 제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가 준호상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시는데 왠지 눈빛이 달라요. 순수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키코 씨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잔을 건네며 스치는 손길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준호 씨, 우리 나오미를 잘 부탁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손을 잡으며 유키코 씨의 시선을 피했어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순수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나오미의 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준호상,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나오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키코 씨였죠. 문틈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나오미는 제 품에 더욱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오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 밖의 그림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밤 공기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의 숨결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복도의 그림자는 준호상. 나오미의 달콤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어요. 문 밖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유키코 씨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나오미는 순수했지만 대담했습니다. 일본 여자들만의 그런 매력이 있었죠. 괜찮아요? 그녀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어요. 달빛이 그녀의 하얀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미의 떨리는 손길이 제 셔츠 단추에 닿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온 깊은 한숨 소리. 준호상, 따뜻해요. 나오미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달콤하게 물들였어요. 문 밖의 시선이 더욱 강렬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키코 씨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오미의 까만 머리카락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모습과 대담한 손길이 제 이성을 흔들었어요. 나오미야, 제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가쁜 숨소리. 유키코 씨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됐어요. 순수한 사랑과 금지된 시선 사이, 이 달콤한 고통이 우리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쓰러지고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제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복도에서 유키코 씨와 마주쳤어요. 잘 주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떨게 했습니다. 시릴크 가운 차림의 유키코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젯밤 모든 걸 들었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나오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유키코 씨의 속삭임이 제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키코 씨의 가운끈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뜨게 느껴졌어요. 나오미는 아직 어려요. 하지만 전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나오미 방에서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상, 나오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키코 씨는 순간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위험한 유혹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유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깊어가는 밤, 나오미가 친구네 집에 자고 있던 날이었어요. 유키코 씨가 와인을 따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이성을 흔들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완벽한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닮은 하지만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오미의 메시지였어요. 준호상, 보고 싶어요. 유키코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지만 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유키코 씨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어젯밤 미안해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쓸쓸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나오미처럼 순수했죠. 전 나오미가 행복했으면 해요. 유키코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내 젊은 날이 떠올라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나오미가 들어왔어요. 준호상, 엄마. 유키코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누군가에겐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유키코 씨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마지막으로 한 잔만 할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나오미는 내일 아침에나 돌아온대요. 유키코 씨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와인 잔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선택한 건 알아요. 하지만 달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내가 나오미였다면.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의 고독한 아름다움이 달빛처럼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었죠. 어머님, 전 가보겠습니다. 일어서려는 제 손을 유키코 씨가 잡았어요. 내가 나오미보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어요. 순간 유키코 씨가 비틀거렸고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와인 향기와 그녀의 체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녀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오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유키코 씨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엄마, 준호상, 나오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키코 씨는 순간 제 품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오미야, 왜 이렇게 일찍? 유키코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오미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달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공기 중에 감도는 와인 향기, 흐트러진 유키코 씨의 모습, 그리고 제 당황한 표정. 나오미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나오미야, 이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키코 씨가 나섰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녀의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눈빛이 달랐어요. 전부 알고 있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준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몰랐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키코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오미. 하지만 준호상은 절 선택했죠?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야. 유키코 씨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나오미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엄마, 왜 내 사람을 빼앗으려 했어요? 나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어요. 공기 중에는 여전히 와인 향기가 감돌았죠. 전 준호상의 모든 걸 알아요. 나오미의 말에 우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우리를 몰래 지켜보는 것도 그녀의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준호상이 매번 엄마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도 유키코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오미, 미안해.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나오미야, 난 내 순수한 사랑이 부러웠어. 유키코 씨의 고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하지만 엄마, 나오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상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죠. 유키코 씨가 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아. 달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모녀의 눈물이 반짝이는 순간이었어요. 준호상. 나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키코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모성애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행복해라. 둘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오미의 순수한 미소, 유키코 씨의 성숙한 눈빛,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 벚꽃 아래서 찍은 우리 셋의 모습이었죠. 이제 돌아갈 시간인가. 사직서를 쓰며 중얼거렸어요.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준호상,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또 하나의 메시지. 이번엔 어머니로서 당신을 맞이하겠어요. 유키코 씨의 따뜻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부야의 밤거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이자카야 아카네의 붉은 등불이 반짝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두 여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자카야 아카네는 이제 제가 운영하게 됐어요. 나오미는 성공한 화가가 되어 개인전을 준비 중이고 유키코 씨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준호상,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실 거예요? 나오미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물었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키코 씨는 이제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저를 걱정해 줍니다. 가끔 달빛 아래 세 사람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를 웃으며 추억하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대담했죠. 유키코 씨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 짓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위험한 유혹이 만들어낸 우리만의 이야기.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네요. 시부야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주애란입니다. 아나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녀의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배출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교감을 이루는 고귀한 순간이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애인과 교감을 이루는 고귀한 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주애란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3 박인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약간은 민망하고 사실은 제게 아주 큰 변화를 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키도 크고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외모였지만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온몸에 털이 많은 게 고민이었거든요. 매일 2번씩 얼굴 면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다리, 팔, 가슴, 심지어 등까지 남들보다 훨씬 진하고 풍성하게 나 있는 털이 늘 콤플렉스였죠. 제가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윗옷은 훌러덩 벗고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질 못했어요. 심지어 반팔 입어도 늘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계곡이나 수영장 가는 날이면
괜히 옷 벗는 척하다가 슬쩍 뒤로 빠지고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변성기를 거칠 때 전 견모기를 겪은 것 같았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 있으셨던 분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 잘생긴 원숭이라고 놀려댈 때는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문 걸고 여러 번 면도도 해보고 제모크림에 트리머까지 다 써봤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따갑고 빨갛게 트러블만 더 올라왔죠. 대학교 1학년 미팅 때 만난 여자친구와 처음 바닷가를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중요한 순간에 풍성한 제 가슴털을 보고 기겁하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국 그녀와 오래 사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절친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이노야, 너 왁싱 해볼 생각 없어? 우릉내 새로 오픈한 왁싱샵에서 반값에 이벤트 한대. 그리고 거기 여자 사장님 때문에 남자들 예약이 꽉 찼다는데. 민수의 권유에 처음엔 저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해 웃어넘겼는데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잊고 있다가 시험이 끝나고 민수를 만나 맥주 한 잔 마시게 되었어요. 민수는 며칠 전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왔다며 장황하게 경험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뭔 아줌마가 그렇게 새끼 있게 생겼냐? 아픈 건 둘째치고 민망하고 흥분돼서 혼났다면서요. 그리고 하고 왔더니 여자친구가 더 좋아한다고 자기를 더 소중하게 다뤄준다고 입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브라질리언까지는 용기가 안 나서 엄두를 못 냈고요. 일단 가슴과 팔 다리만 할 요량으로 고민 끝에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아는 왁싱샵을 찾아봤지만 같은 남자가 제 거기를 터치한다고 생각하니 달살이 돋는 거 있죠? 그리고 민수의 경험담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약 문자 보내면서도 좀 떨리더라고요. 암튼 주소를 따라가니 동네 골목 안쪽에 한껏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왁싱샵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허브 냄새와 차분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뭔가 분위기가 친숙하면서 남달랐. 그리고 카운터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하는 사장님을 처음 봤습니다. 도시적인 느낌의 깔끔하게 묶은 머리, 섹시한 눈빛. 저보다 훨씬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오는 분위기에 신뢰가 느껴졌달까요? 어서 오세요. 1시에 예약하셨죠? 그 낮고 은은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머쓱하게 네,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해버렸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남자 손님과 왁싱샵 사장님의 만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시술방으로 안내받고 짧은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예전 민수가 처절급 받고 술김에 쏜다고 저를 끌고 갔던 안마방과 비슷한 기분이랄까요. 어떤 여성이 들어올까 하는 묘하고 긴장된 기분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방 안에 옷 벗고 혼자 누워있는 게 멋쩍기도 해서 솔직히 조금 후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처음이 제일 어색해서 그렇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라고 들어오면서 말하는데 기분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다리 왁싱 먼저였어요. 낯선 여자의 손길로 따뜻한 왁스가 발라지고 천이 피부에 닿고 하나둘 털이 쓱쓱 뽑히는 느낌. 물론 좀 따갑고 아팠습니다. 근데 묘하게 속이 시원하면서 쾌감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애써 덤덤한 척하는 저를 보며 다들 처음엔 겁먹어요. 어떨 때는 남자분들이 더 민감한 것 같아요.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 가슴 왁싱을 할 때는 자세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녀의 얼굴과 숨결이 가까이 느껴지면서 이상하게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인지 제 물건은 계속 눈치 없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간 폭포수처럼 터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간신히 어금니를 세게 물고 애국가를 부르며 겨우 왁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사장님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밤새 꿈에 나와 제 속옷을 축축하게 젖게 했어요. 그렇게 저의 왁싱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왁싱을 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 친구들한테도
얼굴이 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름이 다가오고 털이 다시 자라고 있을 때쯤 이번엔 정말 큰맘 먹고 전신 왁싱을 예약했습니다. 이노 씨 왔어요. 오늘 이후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장님이 말하는데 순간 귀끝까지 빨개졌던 것 같아요. 민망함에 한참 머뭇거리다가 사장님의 차분한 설명과 따뜻한 눈빛에 긴장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베드에 누운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렸고 제 심장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와 긴장을 풀어주고 수건을 들추는데 완전히 발가벗겨져 매몰린 기분이 들었어요. 잠시 후 라텍스 장갑을 낀 손이 왁스를 부드럽게 바를 때 제 물건은 이미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손을 놀렸지만 잠시 우뚝 선 모습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잠시 흘낏 쳐다봤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괜찮아요, 이노 씨.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약간의 민망함과 아픔 같은 건 잊은 채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어요. 점점 속도가 붙고 노련한 손길에 어느새 긴장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중간중간 살짝 따가울 수 있어요.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도 되고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통증은 있었지만 민망함이 점점 설렘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거울을 본 저에게 사장님이 웃으며 마음까지도 조금은 가벼워졌죠? 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달에 한 번 왁싱을 하는 듯 고객이 되었습니다. 털이 지저분한 꼴을 제가 못 보게 되더라고요. 사장님과 친하게 되면서 왁싱 받는 도중에 사소한 고민도 털어놓게 되고 사장님도 저에게 이런저런 개인 사정을 편하게 얘기를 다 하셨죠. 제가 마지막 타임에 갈 때는 끝나고 같이 밥도 시켜 먹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사장님은 40살이었는데 남편이 바람나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도 없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주위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별 흠이 아니라고 말해드렸죠. 오히려 애가 없어서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사장님 정도면 언제든지 더 좋은 남자 줄 섰다고 웃으며 말해드렸어요. 어느 날 초저녁에 나시티에 반바지를 입고 혼자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뒤돌아보니 귀여운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는 섹시한 여성분이 제 앞에 웃으며 서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왁싱샵 사장님이었어요. 샵에서 볼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에 깜짝 놀랐거든요. 살색 레깅스 위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누가 보면 20대 후반의 모델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특히 샵에선 앞치마를 항상 입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엉덩이와 허리 라인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노 씨 시간 되면 날씨도 더운데 우리 같이 팥빙수 먹을래요? 저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좋다고 말하고 우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마치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처럼 팥빙수를 먹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입술에 뭐가 묻었는지 사장님은 손으로 떼어 자기 입으로 가져가 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소 지으며 입술을 다시는데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노 씨 밖에서 보니까 더 남자답고 멋지네. 그러며 사장님 덕분에 왁싱하고 난 뒤 자신감이 부쩍 생겼거든요. 이노 씨 지금부터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나라고 불러봐요. 여진 누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팥빙수를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여진 누나는 치킨을 먹으러 가자며 제 손을 끌고 동네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맥주와 치킨은 사랑이라며 입술에 거품을 묻혀가며 시원하게 들이켰죠. 500cc 몇 잔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취기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누나도 혀가 약간 꼬이면서 애교가 더 많아졌어요. 어느샌가 누난 팔을 턱에 괴고 얼굴을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너한테 대시하는 건데.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말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누나는 당황한 듯 그만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우린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누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저에게 까치발을 들며 입술을 깊게 포개왔어요. 며칠 후 마지막 타임 예약을 잡고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샵에 어울릴 꽃을 사들고 왁싱샵으로 갔어요. 여느 때처럼 베드에 누워있는데 오늘따라 조명이 핑크색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들어왔는데 평상시 입던 작업복이 아닌 예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제 아래를 덮고 있던 수건은 높이 들려 있었거든요. 여진 누나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늘은 특별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이노 씨. 제 몸은 뜨겁게 타올랐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순간을 그동안 얼마나 혼자 상상해왔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왁싱은 뒤로 한 채 우린 한 몸이 되어 뜨겁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의 집에도 자연스럽게 들락거리게 되었어요. 강아지가 보고 있는 소파나 침대에서도 야릇하고 후회 없이 서로의 몸을 갈구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가장 좋은 사람으로 여진 사장님과 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샵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작고 소박한 일상에 서로의 빈 공간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요즘은 가끔 사장님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도 생겼어요. 밤이 깊어지면 가끔은 그날의 설렘을 안고 서로를 품고 잠이 들기도 하고요. 기억해보면 저처럼 콤플렉스에 움츠러들었던 청춘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 다시 자신감을 찾고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남몰래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그 콤플렉스와 상처까지 한 번쯤은 따뜻하게 끌어안아 줄 때 인생은 조금 더 특별하고 용기 내볼 만한 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부끄러운 경험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